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모빌테크의 김재승 대표입니다. 오늘 실시간 정밀지도 구축을 위한 시스템과 이를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이제 다음과 같이 개요가 잡혀져 있고요. 그래서 먼저 자율주행과 정밀지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존 정밀지도 제작에 들어갔던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존 정밀지도 제작에 존재하는 이제 문제들을 혁신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모빌테크에서 어떤 방법들을 적용을 하였는지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율주행 외적으로도 정밀지도 활용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활용 분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청중들께서는 이제 컨퍼런스 이제 청중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 자율주행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요. 한번 이제 정밀지도의 필요성,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프레임워크에서의 정밀지도의 이제 역할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뭐 저희가 그린 거긴 하지만 이제 뭐 어떤 이제 글로벌적으로 다 통용되는 저런 이제 프레임워크 자료인데요.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는 이제 센서,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인지와 판단 제어 세 개로 나눠 있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인지와 판단 쪽에 정밀 지도와 이제 정밀 측위, 영어로 로컬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속해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쪽에 이제 정밀 지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평면 지도에서는 이제 사람을 위한 이제 길 안내 이런 용도로 활용이 됐는데요. 이제 자율주행은 저런 이제 기술적인 프레임워크에 이제 그 정밀 지도가 속해 있는 그 위치를 보시면 센서나 인지 알고리즘들이 조금 이제 뭐 잘 동작하지 않을 때에도 이제 리던던트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이제 별도로 같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가 조금 뭐 가려졌다든지 아니면 인지 알고리즘 상에서 조금 뭐 문제가 생겼다든지 해도 이제 자기가 가야 할 길과 이제 현재 차량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게끔 저런 식으로 이제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뭐 카메라 기반의 자율주행이 이제 고도화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99.99% 아니면 이제 그거보다 더 정확하고 안전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런 정밀 지도와 이제 측위 데이터가 늘 이제 같이 수반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밀 위치 측위 기술은 기존의 뭐 자율주행 우리가 시연을 하는 것들 이제 이런 걸 많이 보시면 대부분 이제 GPS에 의존해서 많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뭐 시연이나 이제 뭐 기술 테스트 이런 거에서는 괜찮은데 이제 향후에 우리 자율주행 차량들이 이제 도심 곳곳을 누벼야 되는데 이제 도심에는 이제 높은 빌딩 그리고 이제 다양한 시설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GPS 수신이 이제 안정적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강남대로나 뭐 테헤란로 이런 이제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는 자율주행 뭐 시연이나 상용화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이제 자율주행 할 수 있고 이제 상용화 되려면은 이런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걸 구애받지 않고도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고정밀 위치 측위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의 어떤 뭐 통용되는 이제 뭐 의견입니다. 네, 뭐 다음으로 이제 정밀지도 관련된 이제 국내 기업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 랩스, 그 다음에 뭐 현대 MN소프트, 지금은 이제 옵토웨버로 변했지만 이제 현대 MN소프트 그리고 이제 뭐 중소 벤처 중에서는 뭐 스트리스라는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랩스와 이제 MN소프트는 이제 자율주행 차량 을 위한 이제 정밀 지도들을 이제 많이 만들었고요. 특히 이제 네이버 랩스는 이제 도시 단위의 뭐 시뮬레이션이나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HD 맵 그리고 그런 HD 맵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고 자동화해서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고요. 뭐 MS 소프트도 이제 전국 뭐 도로에 대한 정밀 지도를 이제 어느 정도 구축을 해놨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외 업체 쪽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히어라고 하는 이제 뭐 글로벌 지도 회사, 굉장히 큰 글로벌 지도 회사에서 이제 전 세계 파트너들과 함께 자율주행을 위한 이제 고정밀 지도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시간 교통 상황 같은 것도 이제 포함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 중에 이제 딥맵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제 이 딥맵이라는 회사도 자율주행을 위한 이제 정밀 지도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도로 변화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쪽에 인수가 돼서 그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에 이 정밀 지도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를 또 한 번 이제 증명한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기존의 정밀 지도를 어떻게 구축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희 발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정밀 지도를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냐 이런 발표이기 때문에 먼저 기존에는 어떻게 정밀 지도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좀 얘기를 드려야지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앞으로 뭐 한 3장 정도 보여드릴 자료들은 뭐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되는 이제 정밀지도 설명 자료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국토부에서 정밀지도를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할 때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제 제작이 돼서 배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이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밀지도를 구축하는 방법 총 4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계획 수립,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MMS라고 하는 이제 고정 매일 데이터 수집하는 차량을 이용해서 이제 MMS 측량을 수행을 하게 되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측량을 해서 온 데이터를 가지고 지도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뭐 가공과 이제 품질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배포를 하는 이런 총 4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이제 작업 계획 수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토부에서 뭐 어떤 구간에 대해서 이제 정밀 지도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이제 그 정밀 지도에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되고 이제 어떤 용역이 발주가 되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 MMS 차량을 어떻게 운행을 해서 현장에 있는 도로들을 다 커버를 하고 돌아올까 하는 이제 작업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맞춰서 이제 데이터 보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뭐 보정 데이터 같은 것도 이제 기준국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어떤 일정으로 어떤 루트대로 MMS 차량을 타고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와야지 되는지 이제 계획하는 것이 작업 수립 계획 단계고요. 그 다음이 이제 MMS 촬영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는 MMS가 이제 라이카 페가수스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요런 장비들 이제 외국에서 구입하다 보면 한 10억 이상씩 하는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장비들을 가지고 앞단에서 이제 계획으로 수립된 구간을 이제 쭉 주행을 하고 오게 되는 거고요. 저게 이제 단순하게 뭐 모든 도로만 한 번씩 갔다 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주차된 차들이나 뭐 통행이 많아가지고 이제 MMS 장비에 가려져서 찍히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차 도로 폭이 넓으면 이제 한 번만 갔다 오기에는 이제 도로 폭이 너무 넓어서 데이터가 충분하게 얻어지지 않아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왕복으로 수집을 해야지 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이제 뭐 계획 수립과 이제 실제 촬영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MMS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오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지도로서 활용을 하려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통용되는 이제 그런 기준점들 측량을 해가지고 이제 보정을 하는 작업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점이라는 거는 우리 MMS 차량이 쭉 돌아다니고 오는 거는 이제 자동차를 타고 GPS를 수신하기 때문에 조금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저런 이제 GPS 수신기를 들고 이제 특정 위치들에 대한 이제 기준점들을 쭉 측량을 해서 오게 되는 거고요. 지금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이제 어떤 작업자들이 안테나를 들고 도로가에 서가지고 이제 그 도로상의 좌표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측량해 해온 데이터들을 또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간격들을 맞춰서 또 측량을 해줘야지 되고, 그리고 그 측량에 대한 뭐 어떤 위치가 어떤 좌표로 측량이 됐다. 이제 이런 뭐 조서들 같은 거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앞단에 뭐 계획이야 조금 쉽게 보실 수도 있고, MMS 차를 타고 오는 것도 그냥 운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 요 기준점 측량과 이제 보정 단계가 굉장히 뭐 현장 작업도 많고 노동력이 많이 투입이 되는 작업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저렇게 MMS 차량 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기준점 데이터가 들어온 후에는 이제 표준 자료 제작이라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세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의 이제 지도 파일을 생성을 하게 되는 거고, 그 포인트 클라우드가 앞단에서 이제 수집을 해온 기준점과 잘 맞는지, 그리고 이제 그 기준점과 잘 안 맞으면 그거랑 잘 맞추도록 이렇게 뭐 보정을 해주는 작업들이 이제 표준 자료 제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도 이제 좋은 MMS 장비를 썼기 때문에 저게 딱 잘 맞아야지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뭐 지구의 뭐 형상 변화라든지 뭐 어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GPS 수신 상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런 이제 보정 자료와 MMS 자료를 맞추는 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나타났으면 이제 그 위에다가 우리가 이제 객체 추출 및 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객체 추출 및 묘사 단계에서는 어떤 우리 정밀 도로 지도에 필요한 뭐 차선이라든지
뭐 어떤 뭐 교통 시설물, 뭐 신호등, 그다음에 이제 뭐 인도와 보도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다 이제 하나하나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뭐 차선과 교차로 그리고 횡단보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교차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지 되는지 그리고 표지판이 있으면 이제 표지판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표지판인지 그래서 이게 뭐 시속이 몇 킬로미터 제한 속도 표지판인지 아니면은 뭐 횡단보도 표지판인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이제 자료에다가 입력을 해주는 단계가 이제 객체 추출 및 묘사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품질 검수. 이게 지도라는 거는 결국에는 엄청 정확한 어떤 표준 자료가 될 데이터이기 때문에 꼭 이런 어떤 품질 검수 단계가 들어가서 이 지도가 어떤 좀 적합한 이제 품질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과정까지 끝나면 이제 이게 정밀 도로 지도가 완성이 돼서 이제 배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정들이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표준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작업 절차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표가 우리 이제 국토부 건설공사 표준 품셈이라는 이제 자료에 나타나 있는 이 정밀 도로지도 구축하는 단계와 그거에 맞춰서 어떤 이제 인력들이 얼마나 투입이 되냐가 나타나 있는 그런 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표는 이제 1일 20km 처리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뭐 4차선 미만 도로는 조금 작업이 빨리 끝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시가지 도로는 좀 복잡하다 보니까 좀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런 이제 개수들이 더 곱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제가 빨간 박스를 쳐놨는데요. 그 안에 이제 MMS 표준 자료 제작, 그리고 객체 추출 및 묘사, 요 단계가 굉장히 저 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단계들은 뭐 10단위가 넘지가 않는데 저 두 개의 단계는 이제 16과 22.5 그래서 전체 프로세스에서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투입이 되는 단계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정밀도로 지도를 앞으로도 많이 만들고 뭐 전국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 두 단계가 자동화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좀 포착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런 단계를 통해서 나온 이제 데이터들은 뭐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표와 같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우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금 2015년서부터 쭉 계속 지금까지 만들어 온 데이터들 약 6,700km 정도 되고요. 그 안에 뭐 건물과 가로수, 신호등, 뭐 표지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거와 같이 이제 세세하게 어떤 뭐 도로의 종류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시설물인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뭐 이제 요 그림은 이제 저희 모빌테크에서 만든 이제 자료들에 대한 정밀 도로지도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포착한 어떤 기존 정밀지도 구축에 대한 한계 그리고 이제 뭐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런 정밀 도로지도 만드는 프로세스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제 고가의 장비를 활용을 해야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전국화가 많이 안 돼서 이런 자율주행 시장이 확장하는 거에 대한 어떤 좀 문제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뭐 최신성과 비용, 커버리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이제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최신성, 그래서 이제 정밀지도 구축에 이제 필수적인 어떤 데이터 보정, 그다음에 요소 추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다 수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밀지도 구축을 하는 뭐 이런 측량 관련된 업체들에 가보시면 저런 이제 뭐 보정이나 요소 추출하는 이런 작업 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인건비도 문제지만 이제 자료 처리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 우리가 구축을 하고자 하는 도로 길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뭐 자율주행차는 빨리빨리 이게 도로 변화를 반영을 해가지고 안전적으로 주행을 하여야지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생각한 문제점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비용 측면에서 문제는 저런 작업들을 다 이제 측량 자격 기술자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기준점 측량하는 것들을 현장에 나가서 이제 GPS 안테나를 들고 수신기를 들고 좌표들을 다 얻어오기 때문에 이제 뭐 시간도 문제고 이제 현장에 나가는 저런 이제 전문 기술자들이 나가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작업으로 생성하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운용되는 장비들은 다 외산 MMS 장비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라이카나 트림블 이런 장비들이 굉장히 10억 이상씩 되기 때문에 뭐 이거를 더 많이 폭넓게 구축을 하고 싶어도 뭐 MMS 장비를 늘리는데 일단 비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어떤 정밀 지도를 만드는 데 좀 문제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버리지 측면에서도 지금 MMS 장비가 비싸다 보니까 우리가 수집 차량 대수를 무한정 늘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향후에 이제 전국화, 결국 정밀 지도가 전국 단위로 다 구축이 되고 이것들이 잘 업데이트가 돼야지만 우리가 자율주행 시스템에 이거를 연계를 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MMS 장비가 이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포착한 문제고요.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최신성 측면에서는 이제 저희가 AI를 활용해서 어떤 이제 도로 형상을 3차원 형상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런 보정을 자동화하는 기술을 이제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꼭 현장에 나가서 어떤 이제 측량 데이터를 얻어오지 않아도 이제 반복적으로 수집된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나 항공기 이런 걸로 수집된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비교를 해서 정확한 그 데이터의 위치를 잡아주는 이제 보정 자동화를 저희 좀 적용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사람들이 하나하나 입력을 하던 뭐 표지 시설이나 뭐 차선 이런 도로상의 교통 요소들을 딥러닝 객체 탐지 알고리즘 통해서 저희가 이제 도로 시설물을 자동적으로 입력할 수 있게끔 해서 뭐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몇 개월이 걸리던 것들을 저희는 이거를 이제 데일리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지금 마련해 나가고 있고요. 이제 비용 측면에서도 저희는 이제 현장 측량을 나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현장 측량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많이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AI를 이용해서 뭐 자동적으로 드로잉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사람이 투입되는 부분을 많이 줄여서 이제 비용을 많이 절감하도록 이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커버리지 확보 측면에서는 이제 저희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제 MMS가 몇 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 개발을 한 MMS들이 또 비용이 외산보다 싸기 때문에 그 MMS 장비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고, 저희가 이제 뭐 소형 MMS 장비는 한 10대 정도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어떤 커버리지를 많이 늘려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전국화에 대비해서 뭐 장비들의 이제 뭐 티어를 나눠서 뭐 고가, 중가, 저가, 그래서 이제 고가는 뭐 표준 데이터를 확보하고 뭐 중가는 조금 넓은 데이터, 저가는 완전히 크라우드 소싱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커버리지 확대에도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는 이런 개선안을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의 이런 뭐 플릿들을 활용해서 이제 데일리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서울 전체의 정밀 지도를 구축을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는 정밀도 확보를 위해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를 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MMS나 어떤 측량 데이터들은 이제 개활지, 그러니까 그 위성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개활지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우리 서울과 같은 도심지에서는 이 GNSS 수신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현장에 나가서 지상 측량을 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을 하고 어떤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 확보하는 데 시간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떤 타겟 사이트와 이제 도시에 대한 항공 라이다, 항공 사진 등을 이용해서 일단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를 이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항공 기반의 자료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항공기는 뭐 아무리 도심지여도 GNSS 수신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들이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품질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뭐 항공 라이다나 항공 사진을 이용하면 이거는 이제 촬영된 위치가 도로와 굉장히 멀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이제 굉장히 스파스하게 이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멀리서 보거나 이제 넓은 영역을 볼 때는 좀 적합하지만, 사실 이거를 정밀 도로지도용으로 활용하거나 정밀 측이용으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데이터가 스파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일단은 그라운드 트루스 용도로는 활용을 하지만 실제 지도 구축용으로는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항공 라이다 데이터를 어떤 그라운드 트루스에 놓고 그 위에다가 MMS 데이터들을 이제 보정을 하여서 이제 어떤 위치적으로도 정확하고 데이터도 많이 덴스한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지도를 만드는 이제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하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국에는 이 지도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차가 어떤 공간에 다녀와야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비가 어느 정도 숫자가 좀 받쳐줘야지 되고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통계를 내보았을 때 이제 서울시에 약 8,300km 정도 되는 도로를 다 커버를 하려면
한 차가 이제 한 15대 정도가 있으면 일주일 안에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저희는 이제 그 15대 정도는 이제 고가의 어떤 기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비로 지금 셋업을 하고 있고, 그 후에 이제 중가 이제 뭐 3차원 라이다가 들어있긴 하지만 이제 뭐 가격이 좀 1,000만 원대로 셋업이 된 중가 장비들을 택시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좀 배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저가 장비들은 이런 기준 MMS 자료들이 있을 때 그 안에 어떤 교통 시설물이나 뭐 자율주행 요소들을 카메라만으로 찾아서 이제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뭐 티어를 나눠서 고가, 중가, 저가. 그래서 이제 고가의 MMS급 장비, 중가에 이제 좀 매핑이 되는 장비, 그다음에 저가에 크라우드 소싱할 수 있는 장비로 이제 장비를 차등화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고가 자동차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지만 이제 중가와 저가는 이제 뭐 택시나 택배 이런 것들의 모빌리티에 지금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중가 장비들은 지금 택시 상단에다가 장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택시들의 장점이 뭐냐면 이 수요가 많은 곳에 택시는 늘 자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도 수요가 많은 곳에 갱신을 더 많이 해줘야지 되고, 그러려면 그곳은 더 많이 방문해줘야 되는데, 이제 택시라고 하는 형태의 모빌리티는 이제 그런 거에 대응하기가 너무 좋은 해답이어서 저희가 이제 중가 장비들은 택시를 이용해서 쭉 뿌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고정밀차와 중정밀차 뭐 저런 것들을 이용해서 서울시를 약 3일 이내에 커버할 수 있는 지금 그런 플랜을 가지고 지금 차들을 배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후처리 소프트웨어를 개선을 해서 기존에는 사람들이 투입이 돼서 어떤 그림을 그려내고 있던 의미 정보 하는 것들을 많이 자동화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다양한 저희가 AI를 적용하고 있지만, 일단은 뭐 딥러닝을 이용해서 차선과 주행 관련 정보들을 추출하는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일단은 정밀 도로 지도가 일단 차선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차선 데이터와 연계되어 있는 이제 주행 경로 데이터가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AI를 기존에 사람들이 이렇게 한 땀 한 땀 그리고 있는 거를 AI를 활용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그려질 수 있게끔 기술을 개발을 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을 이제 그려내고 있고,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성능이 약 뭐 100m, 100m 되는 타일 정도 하나 처리하는데 이제 0.3초 만에 그 안에 있는 그 차선들을 다 그려내는 이제 AI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뭐 차선 정지선, 횡단보도, 뭐 가상 주행선 등의 이제 자율주행 핵심 정보들을 추정을 하고 있고요. 뭐 기존 사람 작업자 대비 90% 시간이 단축이 되는 이제 좀 통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또 그 외 시설물까지도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도로상에 그려져 있는 차선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세워져 있는 신호등이나 뭐 표지판, 그리고 이제 매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지금 단순하게 우리가 이거를 자율주행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도시 관리에까지 그리고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계속 데이터 후처리 AI를 고도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 데이터 생산 프로세스를 이제 저희는 이거를 이제 내부적으로는 생산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데이터 수집, 차량 제작, 그 다음에 수집 동선 계획, 그리고 지도 데이터 현장에 나가서 수집하는 거, 그리고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지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의미 정보들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검수, 그리고 이제 서비스 할 수 있는 데이터까지 만들어내는 이 생산 프로세스를 저희가 만들어서, 예, 저희가 이제 1일 6시간 동안 드라이버가 수집하고 온 데이터가 이제 그 6시간 안에 처리가 되는 수준으로 이제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제 이해가 쉬우실 텐데, 하루에 저희 드라이버가 나가서 수집을 정말 많이 아무런 사고 없이 에러 없이 수집하고 한 6시간 정도 수집을 하고요. 그러면 그게 들어온 데이터를 이제 밤 시간에 처리를 해서 이제 다음날 오전에 전날 주행을 하고 온 지역에 대한 지도가 업데이트되는 이제 그런 파이프라인을 이제 저희가 완성을 해서 뭐 일일 평균 약 60km 정도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제 차량 한 대가요. 이제 수집하고 생성을 하는 이제 그런 수준에 다다랐고, 향후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 지금은 이제 이게 딱 이렇게 뭐 패러럴하게 돌아가는 형태는 아닌데, 이제 향후에는 서울 전체를 다 패러럴하게 갱신할 수 있게 효율화를 이제 더 앞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금은 우리가 자율주행 차보다는 이제 자율주행 차는 다양한 뭐 규제나 뭐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구축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 모빌리티, 배달 로봇 이런 거에 많이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배달 로봇들은 자율주행 차보다도 더 이런 지도 정보가 필요하고 더 GPS 수신이 안 되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 나오는 거는 그 상암동 MBC 앞에 환경인데요. 이제 그쪽은 이제 방송국이 있고 저런 유리로 된 건물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GPS 신호가 수신이 잘 되지가 않아서 저희의 이런 뭐 정밀 지도 그리고 이제 정밀 측의 알고리즘들을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저런 이제 배달 로봇이나 이런 다양한 로봇들이 돌아다닐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상암동에서 구축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저런 이렇게 지붕이 있는 환경들도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좋은 GPS를 장착을 한다 아니면 좋은 DR 알고리즘을 넣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런 이제 기준 자료와 비교해서 내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이런 추정 알고리즘까지도 이제 같이 적용이 돼야지만 이제 저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운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그래서 상암동 지역에서 구축한 뭐 데이터의 일부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제 좀 멀리서 보는 데이터인데 저렇게 이제 상암동 전체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다 3D 지도가 구축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어떤 자율주행에 활용하실 수 있는 데이터들을 다 넣어놨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저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그 라이다 데이터만을 가지고 GPS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위치를 추정하는 이제 뭐 그런 것들까지도 저희가 상암동에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서비스 활용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로봇 서비스에 지금 굉장히 많이 저희 정밀지도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빌딩이 많아서 어떤 GNSS 수신이 원활하지 않은 환경에서 이제 자율주행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정밀지도와 어떤 정밀 측의 알고리즘들을 정말 다양한 이런 로봇 서비스하는 회사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이거를 AR, VR 쪽에도 적용을 해서 그 AR 장비, 그 AR을 하기 위한 스마트폰들도 사실은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런 무인 로봇과 같은 문제를 풀어야지 되는 게 우리가 AR을 해서 이렇게 뭔가를 찍어서 보려면 이 핸드폰 단말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지만 그 앞에 가상 공간에다가 어떤 컨텐츠들을 오버레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AR 쪽에도 정밀 지도와 정밀 지도 기반의 측의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뭐 AR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뭐 그 외에 이제 뭐 스마트 시티나 뭐 정유 공장, 물류센터, 쇼핑몰 이런 데도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가 처음에 어떤 설계되고 개발이 쭉 됨에 따라서 도시의 형상이 계속 바뀌게 되고 그 안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 나가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나가서 보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이제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지도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이제 아까 상암동이라든지 뭐 아니면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뭐 새만금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이제 나가지 않고도 3D로 어떤 도시의 형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 쪽에도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고 뭐 그 외에 이제 뭐 공장이나 물류센터 자동화 할 때도 저희 정밀 지도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세미나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정밀 지도 데이터 아니면 어떤 정밀 측의 데이터들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이제 저희한테 뭐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뭐 서울에 있는 지역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서울 말고도 저희가 뭐 경기도 화성이나 뭐 광주 이런 몇 가지 커버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 저희가 이제 협조를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뭐 저희가 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저희는 이제 전국 도시에 대한 이제 정밀 지도를 확보하고 이것들을 매일 갱신을 시켜서 이제 기존의 우리 지도 사업이 갱신 시간이 막 3에서 6개월씩 걸렸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매일 갱신되도록 혁신을 하는 것 그리고 그 공간 우리 지도 커버리지 안에 들어있으면 어디에 있던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 로컬리제이션까지 하는 것을 저희의 이제 핵심 비전으로 삼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지도 시장을 혁신을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지금까지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로 마치고요. 뭐 질문 답변 있으시면 이제 질문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